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는 편안건강 7080 똑똑 헬스 루미입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묵직하게 짓눌리는 느낌. 손끝이나 발끝이 왠지 저릿저릿한 느낌. 아니면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지럼증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느낌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의학 통계를 보면 뇌졸중은 새벽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대예요.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마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오랜 시간 수분을 거의 공급받지 못합니다.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넘게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혈액은 서서히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어야 하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 안에서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저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주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건강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모은 지식들을 제 아침 루틴에 하나씩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비결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잠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편안건강 7080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눠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는 4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의 위험한 시간대에 대한 이야기. 왜 뇌졸중이 새벽과 이른 아침에 몰리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공복 황금 법칙. 기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뇌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아침 식단. 어떤 음식이 뇌혈관에 좋고 어떤 음식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배운 것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음 따뜻한 마무리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긴 혈관을 통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는 멈추지 않아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몸의 각 기관을 조율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수분 보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끓이다 만 설탕물처럼 서서히 끈적해집니다. 전문 용어로는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걸쭉해진 피는 좁은 혈관 안에서 흐르기 어렵습니다. 특히 뇌로 향하는 혈관은 매우 가늘거든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혈관들이 수없이 모여 뇌를 지탱하고 있어요. 이 가는 혈관 안에서 끈적한 피가 엉기기 시작하면 혈전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면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갑자기 활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몸이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새벽 혈압 상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그 순간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에 높아진 혈압까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간이 바로 뇌졸중이 가장 위험한 마의 시간대예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다가 또는 막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험한 시간대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릿한 느낌이 들 때. 둘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셋째,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넷째,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 다섯째,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 이런 증상은 몇 분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졌으니 됐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해도 이미 혈관에는 경고 신호가 켜진 거예요.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게 습관이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뇌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몸도 바로 깰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특히 심장과 혈관은 아직 잠자는 모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요동칩니다. 혈관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뜬 후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천장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기지개를 켭니다. 손을 쭉 뻗고 발을 쭉 펴고 몸 전체를 아주 천천히 늘려줘요. 이 기지개 하나로 오랫동안 웅크려 있던 혈관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다시 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분이 지나면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일어서지 않아요. 침대 위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끝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3번, 5번. 이렇게 하면 앉는 동작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 뜨고 일어서기까지 딱 2분이면 됩니다. 이 2분이 뇌혈관을 지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기상 3단계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기. 둘째, 누운 채로 기지개 켜며 혈관 깨우기. 셋째, 침대에 앉아 호흡하며 몸 적응시키기. 이 세 가지예요. 자, 이제 일어나셨으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물 한 잔입니다. 찬물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몸이 깜짝 놀라거든요.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뇌졸중 위험이 높은 아침에는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어떨까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들어오면 몸은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혈관은 오히려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 안에서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기름때가 낀 배수관을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요. 미지근한 물이 우리 혈관 속 묵은 것들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200에서 250ml, 그러니까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절대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주세요. 홀짝홀짝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추고 또 한 모금. 이렇게 드시면 몸이 물을 더 잘 흡수합니다. 사실 이 아침 물 한 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지혜예요. 중국 명나라 때의 의학서 본초 강목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처음 마시는 물을 금진옥액, 즉 금과 옥 같은 액체라고 했어요. 몸을 깨우고 기운을 회복시키는 귀한 것이라고 기록했지요. 수백 년 전 선조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의 가치를요. 현대의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시켜 준다고 해요.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그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도 함께 깨워주거든요. 자, 10분쯤 지났네요.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졸중은 새벽에서 이른 아침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밤새 혈액이 끈적해지고 기상시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 위험을 줄이려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는 3단계 기상습관. 그리고 일어나신 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의 첫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기억하셨죠?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물을 마셨으면 다음은 몸을 살짝 깨워줄 차례예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의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딱 10분, 아주 가볍고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발을 높이 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천천히 왼발, 오른발, 60발짝, 100발짝 정도.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서요.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으쓱으쓱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 목을 너무 세게 꺾거나 갑자기 돌리지는 마세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이마에서 뺨으로, 뺨에서 턱으로. 얼굴에 혈액순환이 되면 뇌 혈류도 함께 좋아집니다. 20분 루틴 해보시면 정말 개운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매일 아침 창가에서 햇빛 받으면서 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기분도 밝아지거든요. 아침 햇빛은 뇌에도 혈관에도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도 없이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시기도 합니다. 혈압약은 일어난 후 가능한 빨리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꼭 드세요. 약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사실 이 질문, 뇌혈관 건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하루 혈관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뇌혈관에 특히 좋은 아침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예요.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 아시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혈관 안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혈관 청소를 돕는 거예요. 또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혈관 벽이 산화 스트레스로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껍질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잘 씻어서 드셔야 하고요. 아침에 사과 한 개 또는 반 개. 이거 하나만 챙겨 드셔도 뇌혈관에 큰 선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견과류들은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특히 호두는 뇌에 특별히 좋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와 혈관 탄력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사과 반 개와 호두 대여섯 개를 꼭 챙겨 먹어요. 이번에는 뇌혈관을 몰래 망가뜨리는 아침의 복병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국물 요리를 드세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된장국, 북어국, 미역국. 뭔가 든든하고 건강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나트륨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미 기상 직후라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요. 뇌혈관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침 국물 요리를 끊으시기 어렵다면 최대한 싱겁게 드세요. 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침에 짜고 자극적인 반찬들이에요. 장아찌, 젓갈, 짠 김.
이런 것들도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만큼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해요. 달달한 빵, 과자 같은 것들이요. 공복에 당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자, 20분쯤 됐네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침 기상 3단계. 누워서 기지개, 앉아서 호흡,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기. 기억하시죠? 일어나신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드시기. 이것이 혈액을 맑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침 식사는 사과와 견과류를 챙기시고 짜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는 최대한 줄이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뇌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단백질 이야기를 드릴게요.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근육은 혈관을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관도 함께 약해져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는데 혹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기라도 하면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70대에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 단백질로 가장 좋은 것이 삶은 달걀이에요. 달걀 하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어요. 근육을 만들고 혈관을 지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죠. 삶은 달걀 하나 또는 2개, 아침 식단에 꼭 추가해 보세요.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달걀이나 두부를 아침에 드시기 어려우시면 두유도 좋아요.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보충되고 일석이조예요. 한 가지 더 낙지나 오징어 같은 타우린이 풍부한 해산물도 혈관에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타우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가끔 챙겨 드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커피는 어떻게 하죠? 저는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커피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커피까지 드시면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커피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먼저 드시고 식사도 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를 드세요. 공복만 피하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크림을 많이 넣는 달달한 커피보다는 블랙커피나 설탕을 줄인 커피가 혈당 관리에 좋아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침에 운동은 해도 되나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루틴처럼요. 하지만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피하세요.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아침 시간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운동은 아침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혈압이 높은데
아침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혈압이 정상인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아침마다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아침에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데 이게 문제인 건가요? 일시적인 어지럼증은 기상시 혈압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기상법을 실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자주 또는 심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뇌혈관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환절기,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계절의 경계. 이때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기온이 갑자기 변하면 혈관도 함께 반응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르고 갑자기 더워지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이른 새벽 화장실을 가실 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화장실을 가실 때는 몸을 충분히 덮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겨울철 새벽 화장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이 닿으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첫 번째, 아침의 위험한 시간대를 알고 대비하세요. 뇌졸중은 기상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끈적해진 혈액과 급격히 오르는 혈압이 원인이에요. 두 번째, 3단계 기상 습관을 실천하세요. 눈 뜨고 기지개, 침대에 앉아 호흡,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기. 딱 2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일어나신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씻어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아침 식단에 사과와 견과류를 챙기세요. 펙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짜고 자극적인 아침 음식은 줄이세요. 국물 요리의 나트륨이 혈압을 올립니다. 여섯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삶은 달걀, 두부, 두유. 근육을 지키면 혈관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절기에는 체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이 7가지 어떠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건강은 거창한 비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천천히 일어나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반 개 드시는 것. 그 작은 실천 안에 있어요. 저는 70대가 되고 나서 오히려 건강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한 살 한 살 하루하루가 소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들을 빠지지 않고 실천합니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2분, 그 물 한 잔이 저를 지켜준다는 걸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요. 그게 익숙해지면 물 한 잔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엔 사과를 챙기시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건강 습관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편한 건강 7080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편한 건강 7080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